WRNG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다음은 내 차례. 그 다음은 내 차례. 내가 먼저지롱. 간다. 와, 재밌겠다. 나도 얼른 내려가야지. 나도 간다. 신발 신고 또 타러 가야지. 비켜! 아! 야, 얼른 내려와. 아프잖아. 너는 왜 빨리 안 비키고 거기 앉아 있어서는. 야, 너는 내가 비킨 다음에 타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래? 어디 아파? 강주야, 너 얼굴에서 피나. 발목이 너무 아파. 얼굴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어쩌지? 선생님한테 가보자. 못 걷겠어. 너무 아파. 엄마.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어린이집 일과 중 일어나는 영유아 사고는 이외에도 참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반려견 물림 사고가 무려 3,657건입니다. 특히 2018년 9월까지 1,168건이 접수되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물림 사고에서의 증상은 피부에 찢어진 손상을 동반하는 열상이 64%로 가장 많았는데요. 열상을 입으면 개의 구강 내에 상주하고 있는 여러 세균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열상에 이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찰과상, 피부 조직 손상, 출혈 및 혈종, 타박상 등의 순서로 나타났죠. 개물림 사고에서 신장이 작은 어린이는 반려견의 입부분이 가까운 위치에 놓여 얼굴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수차례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절, 탈구, 염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과 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 물렸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골절, 탈구, 염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유아에게 일어나는 골절, 탈구, 염좌는 주로 실외놀이나 유이실에서 놀이기구를 오르고 뛰어내리다 발생합니다. 또한 바닥에 물기나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을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교사는 어린이집의 실외놀이나 유이실 바닥재의 완충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미끄러져 넘어질 곳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유아들에게도 놀이기구 이용 시 뛰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평상시에 물기가 있는 곳이나 교실에서 뛰지 말고 좌우를 살피면서 다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골절이나 탈구, 염좌가 의심되면 상처 부위를 주무르거나 자세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목이나 척추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영유아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일단 가장 심각한 골절을 기준으로 응급처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골절, 탈구, 염좌와 같은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효율적인 응급처치는 조기에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후 발생할 후유증을 줄여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다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붓거나 출혈이 있는지, 다친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골절이 되면 골절된 부위가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며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증상이 없다면 되도록 아이를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하고 지켜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많이 아파하거나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많이 붓거나 또는 점차 증상이 악화된다면 119의 도움을 받거나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는 골절된 다리나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인데요. 가급적 다친 부위에 부목을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준 후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탈구는 관절의 정상 위치에서 뼈의 위치가 일시적으로 일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깨와 팔꿈치, 다리, 턱, 손가락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손상된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 관절낭 등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아는 팔이 빠지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데 어깨와 팔을 동시에 굽힌 상태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119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가 나면서 팔다리를 다친 경우엔 먼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고 지혈한 뒤 압박 붕대를 감고 아이가 덜 아파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부목으로 고정시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교사는 다친 아이가 어지러워하거나 피부가 차고 축축하고 창백해지지 않는지, 호흡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관찰하고 쇼크가 일어났다면 먼저 119에 연락하고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피가 나지 않으면서 팔다리를 다친 경우엔 부목을 사용하여 가볍게 붕대를 감습니다. 만약 부목이 없다면 박스, 잡지, 판자, 신문지, 우산, 지팡이, 자, 담요 등 구부러지지 않는 물건을 활용합니다. 팔, 다리를 다쳤을 때 아이의 의식이 없다면 119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염좌는 인대나 근육이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진 상태를 말하며 흔히 삐었다고 말합니다. 염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은 라이스 처치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스 요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은 rest, 쉬기입니다. 다친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두어야 좋습니다. 움직이면 다친 곳에 혈액순환이 증가되어서 심하게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친 경우 움직이지 말고 목발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I는 아이스, 얼음입니다. 얼음이나 찬 것을 대주는 것이죠. 이렇게. 네임 찜질팩은 처음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20분 내지 30분씩 대주도록 합니다. 한 번에 20분 내지 30분 이상 냉찜질을 댈 경우에는 동상을 입거나 신경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무릎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냉찜질팩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기계 질병, 레이노시병, 찬 것에 대한 알레르기, 다친 부위가 과거에 동상을 입었다면 냉찜질을 하지 않습니다.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다친 곳을 압박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죠. 다친 곳을 붕대로 감아주면 출혈을 줄일 수 있고 피부나 다른 조직에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패드를 대고 무릎 뒤와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양말이나 수건을 대준 후 붓지 않을 정도로 탄력 붕대를 감아주고 혈액순환을 막을 만큼 세게 감지는 않습니다. 탄력 붕대를 감기 전에는 패드를 손상 부위에 대주어야 하고 붕대는 심장의 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쪽으로 감아갑니다. 만약 급히 붕대나 부목될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건으로 다친 부위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우유팩을 잘라서 부목처럼 염자 부분을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가지로 붕대 역할을 해서 감싸주면 됩니다. 어때요? 멋지게 응급처치가 되었죠? 이는 엘리베이션, 올려주기입니다. 다친 곳을 올려주는 것이죠. 네. 24시간 동안은 다친 곳을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골절이나 탈구, 염자가 의심되는 경우 손상 부위를 주무르거나 자세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판단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넣는 행동을 하지 말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며 목이나 척추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부목을 대는 이유는 다친 부위를 고정시켜 아이가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리하게 고정하지 말고 부상자가 편안한 자세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친 부위에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아이스팩 등을 대고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피가 많이 나거나 뼈가 부러져서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한 뒤 피가 나는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묶어 지혈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2.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불, 화학약품 등에 우리 몸이 닿아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화상은 뜨거운 물건이나 수증기, 가스 폭발로 인한 열탕 화상, 뜨거운 물건에 접촉된 접촉 화상, 전기 접촉에 의한 전기 화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화상치료는 정도와 부위, 크기, 원인에 따라서 다르므로 올바른 처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화상 사례는 간식 및 배식 시간,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 전기 주전자의 전기줄을 잡아당겨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엎어져 발생한 전신 화상, 샤워기 사용 시 뜨거운 물에 의한 엉덩이 또는 성기 화상, 그리고 교사가 마시던 커피나 차에 의한 화상입니다. 또한 실외 놀이 시 장기간 강한 햇볕과 자외선에 노출되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햇볕에 달겨진 놀이기구나 물에 의한 화상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광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빨개지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주근깨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뜨거운 햇볕이 직접 우리 몸에 닿지 않도록 얇은 긴팔과 긴 바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놀이 중간중간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며 또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전에 뜨겁지 않은지 손으로 살짝 만져서 확인한 후 타고 모래에서는 맨발로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열에 의한 화상일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열기를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흉터가 적게 남으며 화상으로 손상된 부분을 통하여 나쁜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찬물로 계속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역류화가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증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합니다. 또한 수돗물의 물줄기가 너무 세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므로 약하게 틀어야 합니다. 다음, 상처에 항생제 연고나 화상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어줍니다. 전기에 의한 화상은 감전 시 종류, 전압, 접촉, 신체 부위, 그리고 감전되어 있는 시간 등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다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류화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전류를 차단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전이 위험해 있는 경우 고무장갑을 끼고 나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코드를 빼는 것과 같이 하여 전기로부터 역류화를 떼어 놓습니다. 다음, 열에 의한 화상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하며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은 어린이집에서 역류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가정용 화학약품, 세제 등을 만지거나 엎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학약품이나 세제는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화학약품은 피부에 닿았을 때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매우 위험한데요. 화학약품은 피부에서 제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로 화상을 입히는 물질로는 산, 알칼리, 유기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위급 상황이므로 우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루 형태의 경우는 가루를 털어냅니다. 액체 형태인 경우는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어냅니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흐르는 물로 씻습니다. 이때 높은 수압의 물로 씻을 경우 약품을 눈의 조직 안으로 깊이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에 물을 담아 흘려서 눈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힌 화학약품이나 용기를 가지고 119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병원에 갑니다.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아프지만 물집이 없는 1도 화상과 물집이 생기고 매우 심하게 아픈 2도 화상, 그리고 피부가 회색, 갈색 또는 검게 변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을 입히지만 신경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3도 화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2도 이상의 화상은 피부에 흉터가 남고 전신적으로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화상을 입은 경우로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혀줍니다. 그리고 상처에 항생제 연고나 화상용 연고를 발라주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어줍니다. 2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과 내피층이 모두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증상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때에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분 동안 열을 식힙니다. 그리고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가 상처 부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하여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을 식힌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한 후 병원으로 갑니다. 3도 화상은 모든 피부 조직은 물론 피하 지방, 근육층, 신경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피부가 회백색이거나 검은색 가죽처럼 보이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혀주며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했을 때 옷을 억지로 벗기지 않습니다. 또 화상 부위를 제외하고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화상 응급처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먼저 화상을 입은 곳에 소주, 된장, 알로에 등을 바르는 것은 염증을 일으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부위 열기를 빼기 위해 차가운 흐르는 물로 식혀주는 것이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 화상 부위에 직접적으로 얼음, 얼음물 혹은 아이스팩을 대지 않습니다. 얼음 혹은 얼음물을 댈 경우 동상으로 피부 손상을 가져오거나 저체온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상 부위에 밀착된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또 상처에 소독솜이나 기름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독솜이 붙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은 상처를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3. 물렸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 영유아들은 동물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동물의 특성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동물에게 쉽게 물릴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동물에게 먹이를 주려다 물리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길 잃은 고양이와 개에 의해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죠. 동물에게 물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동물에게 물리는 교상은 칼에 찔리는 것과 비슷한 상처를 만듭니다. 뾰족한 동물의 이빨이 칼처럼 조직 깊숙이 박힌다는 뜻인데요. 겉으로 볼 땐 피도 나오지 않고 물린 자국만 서너 개 보일 뿐입니다. 칼에 베일 경우 출구가 열리고 피가 나와 세균이 몸 밖으로 배출될 기회가 있지만 동물의 이빨에 찔릴 경우 상처 부위가 좁아 세균이 나오지 못하고 조직 깊숙한 곳에서 곪다가 혈관을 통해 잘 퍼지기 때문에 감염이 더 잘 됩니다. 또 침 속에 많은 세균들이 들어있죠. 교상으로 세균이 사람의 전신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가 썩게 되면 초응급 상황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혈액 응고 장애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최소 30%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비돈 등 소독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독이나 항생제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최대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의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물에게 물리면 차가운 흐르는 물로 부위를 노출시켜 가볍게 씻어줍니다. 다음, 밴드나 붕대로 꾹꾹 누르거나 덮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린 자리로 진물 등 체액이 배출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감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파상풍과 광견병이 있습니다. 파상풍은 상처가 날 정도로 물린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광견병은 애완동물들은 거의 없으나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교상에 발생한 곳을 즉시 식염수 또는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5분 이상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어 교상을 유발한 동물의 입에서 나온 세균이 최대한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독 거즈나 마른 수건으로 상처를 덮어 상처가 난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교상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최근 5년간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게 되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경우에는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압박 지혈하고 출혈이 멈추면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한 거즈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아이에게 물린 경우에는 깨물고 있는 아이의 코를 꼭 잡아 스스로 놓게 합니다. 그리고 피가 나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합니다.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비누로 씻어낸 후 냉찜질을 합니다.
유아가 실외놀이에서 뛰어놀다 보면 삐끗하거나 뛰어내리다 골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유아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119에 구조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편안해하는 자세로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부목을 대고 다친 곳을 고정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부어오를 경우 119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냉찜질을 하고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19 도착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영유아가 골절, 탈구, 염좌 시, 화상 시, 물렸을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영유아에게 골절, 탈구, 염좌 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손상 부위의 부목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통증과 부종 완화를 위해 냉찜질을 합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둘째, 열에 의한 화상 시 15분간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혀주고 전기에 의한 화상 시 먼저 전류를 차단한 후 15분간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혀주고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시 화학약품을 털어내고 계속 물로 닦아주되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면 영유아를 담요로 감싸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교상이 발생한 곳을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로 5분 이상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한 거즈나 마른 수건으로 상처를 덮어 상처가 난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F-U-R-N